안녕하십니까.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이번 PYSL에서 제가 소개드릴 연구는 2019년에 공개된 버트 DST입니다. 본 연구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로그 시스템에서 확장성이 확보되는 DST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제안 방법론의 모티베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오리엔티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TOD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 시스템입니다. 먼저 우측을 보시면 식당 예약을 위한 TOD의 예시를 작성해 본 것인데요. 실제로는 더 다양한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식당 예약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대화가 오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붉게 표시한 식당 예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내는 것을 기준으로 대화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 즉, 왼쪽 그림처럼 TOD는 사람의 대화가 커버하는 전체 영역 중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pre-defined 시나리오만을 다루는 대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현재 연구되고 있는 TOD 데이터의 도메인은 관광에 관련된 택시, 기차, 식당, 호텔 예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TOD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OD가 집중하는 특정한 태스크를 도메인이라고 하며 앞서 보여드린 예시의 경우 식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화에서 각각의 발화를 어터런스라고 하며 시스템의 발화를 시스템 어터런스, 사용자의 발화를 유저 어터런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한쪽이 말을 시작하고 다른 쪽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식으로 이어지므로 시스템 어터런스와 유저 어터런스 한 쌍을 하나의 턴이라고 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시스템 유저 순이었으나 데이터에 따라 순서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이후 설명드린 DST의 핵심인 슬롯과 밸류인데요. 그 이름처럼 태스크에 필요한 특정한 정보가 들어갈 공간인 슬롯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값 밸류입니다. 회색으로 적은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슬롯은 식당을 예약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격대, 예약시간, 예약 인원 등이며 밸류는 사용자의 응답에서 알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값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TOD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화 시스템으로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를 따르기 때문에 도메인마다 대화에서 등장할 슬롯들을 거의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활용하여 도메인마다 등장하는 슬롯과 해당하는 밸류를 미리 사전처럼 정의해 놓은 것을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는 이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TOD에는 엔드-투-엔드 방식도 존재하지만 현재로선 다음 그림의 모듈러 방식이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듈러 방식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Dialogue State Tracking, Dialogue Policy Learnin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다음의 예시처럼 유저가 바로 예약 가능한 중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와 같은 어터런스를 입력한다면 NLU에서는 해당 어터런스의 인텐트를 파악하여 그 결과인 inform 메뉴는 중식을 DST에 넘겨줍니다. DST는 앞서 배운 도메인과 슬롯을 기반으로 정보를 구조화해주는 모듈로서 이번 예시의 경우 다음에 보이는 결과와 같이 식당 다시 메뉴, 중식이라는 구조화된 정보를 산출하여 다음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얼로그 폴리시 러닝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시스템이 취할 행동을 예측하여 결정하는데 이번 경우 request which로 식당의 위치를 물어보라는 폴리시를 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은 답변을 자연어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부분으로서 최종적으로 which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시스템 리스폰스를 생성하여 전체 한 번의 TOD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inform이라든가 request 등은 태스크 스키마로 정의된 용어들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마지막 아래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첨가할 부분은 DST와 DP를 함께 다이얼로그 매니저라고 부르는 구분도 있고 추가로 여기서는 예약이나 추가적인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날리기지 베이스와 함께 API가 통신하게 되는 추가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DST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톨로지 베이스 D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슬롯과 밸류를 설명할 때 온톨로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온톨로지란 도메인에 따라 슬롯이 가질 수 있는 밸류를 미리 정의해둔 사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식당을 예약해주는 TOD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식당 위치라는 슬롯에는 서울의 행정구 25개가 밸류로 가능하다고 미리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대 또한 저렴하고 보통의 비싼 등의 상중하의 세 단계로 가격대를 미리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뉴 또한 마찬가지로 한식, 중식, 일식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답변들을 미리 온톨로지로 구성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독특한 스페셜 밸류 두 가지가 정의되는데 돈케어와 넌입니다. 돈케어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가격대는 상관없다 등의 응답을 해서 시스템이 널리지 베이스 API를 탐색할 때 모든 경우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넌의 경우 대화 진행 중 아직 해당 슬롯의 밸류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온톨로지 베이스 DST 모델에서는 모든 밸류가 사전에 정의된 온톨로지 안에서만 등장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슬롯에 대한 밸류를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확률적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밸류 후보를 해당 슬롯의 밸류로서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식화하여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온톨로지 베이스드 DST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개요를 가집니다. 현재 어터런스와 이전까지의 다이얼로그 컨텍스트가 존재하고 슬롯들 각각에 대한 밸류 후보들이 온톨로지에 전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요소들을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슬롯에 대한 밸류 후보들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결과 최고 확률을 가진 밸류를 해당 슬롯의 값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코더, 다이얼로그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방법, 스코어링 방법 등은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TOD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응답이 반드시 온톨로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예시처럼 식당의 위치를 서울의 모든 구만으로 사전에 온톨로지를 정의해 놓았는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다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버트 DST에서는 버트 인코더 구조를 활용하여 밸류가 사용자의 발화에 직접 등장하는 경우 그를 바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커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확장성 있는 DST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트 DST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 DST의 방법론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대화 컨텍스트를 입력받아 버트를 통해 인코딩하고, 둘째로 해당 대화 상황에서 슬롯에 대한 밸류가 직접 등장했는지 혹은 무관하다고 나타났는지를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론 사용자의 응답에 밸류가 등장했다면 토큰 단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밸류에 해당하는지 스팬을 산출합니다. 다음부터 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되는 다이얼로그 컨텍스트 인코딩 모듈은 대화로부터 입력을 구성하여 이후에 DST 모델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코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버트의 입력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CLS 토큰과 직전의 시스템 어터런스, 유저 어터런스를 입력으로 구성하며 두 어터런스는 SAP 토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보자면 각 토큰의 워드피스 임베딩과 세그멘트 임베딩,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고 버트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CLS 토큰과 각 단어 토큰의 임베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트 DST에서는 사전 학습된 버트를 이니셜 스테이트로 사용하고 DST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 덕분에 시멘틱과 컨텍스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추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은 슬롯에 대한 밸류의 등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본 과정은 그림에서 보이듯이 CLS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본 과정은 알려진 모든 슬롯에 대해 현재 유저 어터런스에서 밸류가 등장했는지를 none, don't care, span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서 none은 현재 어터런스에서 슬롯에 대한 밸류가 등장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don't care는 사용자가 무관하다고 언급한 경우, span은 사용자 어터런스에 밸류가 직접적으로 등장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본 분류의 결과가 none이 아닌 경우에만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응답에서
토큰 단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밸류에 해당하는지 스팬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CLS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닌 각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활용이 되며 직전의 분류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특정 토큰이 밸류의 시작 토큰일 확률과 끝 토큰일 확률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밸류로 해당하는지 스팬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본 과정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슬롯에 대해 수행되게 됩니다. 버트 DST에서는 이렇게 유저 어터런스에서 등장하는 밸류를 직접 찾아내는 것으로 온톨로지에 의존하지 않는 확장성 있는 DST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모델의 효율성을 위해 각 모듈의 슬롯 사이에서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림에서 이 핑크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이렇게 동일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본 과정에서 이제 스팬을 추론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밸류에 오버피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일부의 타겟 밸류를 언론 토큰으로 변경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여서 오버피팅을 방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본 방법론의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표를 보시면 중심선 아래에서 버트 DST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각 슬롯에 대해 별도의 파라미터 학습을 수행한 SS의 경우와 파라미터 쉐어링을 수행한 PS를 비교했을 때 성능 하락 없이 오히려 성능이 향상된 부분이며 또한 학습 과정에서 일부의 밸류를 언론으로 처리한 드랍아웃을 수행한 경우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측의 비교표에서 본 모델이 온톨로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언론 온톨로지, 언신 슬롯 밸류에 대응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DST 방법론 버트 DST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버트를 통해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DST 방법론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